현대 전장에 전차가 등장한 이래 이 무기는 현재까지도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러한 전차가 6.25 전쟁 당시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전쟁의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6.25 전쟁에서의 전차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의 선전포고를 통보한 소련군은 곧 만주와 북한 지역에 군대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충돌 없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킨 그들은 당시 33살이었던 김성주 대위를 앞세워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절차도 진행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1946년 7월에 열린 제1차 조선인민군 창설준비회의에서 3개의 간부훈련소와 1개의 전차부대를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전차부대의 창설에는 소련군 제10 전차사단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그들은 전차병들을 훈련시키는 동시에 전차와 자주포, 모터사이클과 같은 장비들도 이전해 주었습니다. 1948년 10월 북한군 최초의 전차 부대인 제115 전차연대가 창설되었으며 초대 연대장은 김일성의 최측근이었던 류경수 중자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련으로부터 T-34 전차를 지원받아 전차의 규모를 확대한 북한은 115 전차연대를 105 전차여단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여단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류경수가 계속 유임되었습니다. 1950년 6월 시점에 북한군의 전차 전력은 120여 대의 T-34를 보유한 제105 전차여단과 기타 독립전차연대를 포함해 총 242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소련은 북한군에게 500여 대의 전차를 지원해 2개의 전차사단을 창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반도에 산악지대가 많아 전차의 기동로가 협소하고 남한 군대에 전차가 한 대도 없다는 것을 감안하여 전차의 규모를 250대 정도로 감소시켰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전차 전력을 강화하고 있던 시점, 한국군 정보부도 이러한 첩보를 입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신성무 국방장관이 미 군사고문단장이었던 로버트 준장에게 전차 190여 대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는 이러한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북한군이 전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현재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고, 설령 그들이 전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이마는 한반도 지형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전차를 지원하면 곧바로 북진을 개시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하루빨리 북진을 실시해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는 호전적인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군은 57mm 대전차포 115문과 2.36인치 바주카 2000문을 지원하며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서부지역 김포 축선에 북한군 6사단과 1개의 전차대대, 문산 축선에 1사단과 1개의 전차연대, 의정부 축선에 3사단, 4사단과 1개의 전차여단 등 총 150여 대의 전차를 투입하며 남침을 개시했습니다. 당시 국군은 전차라는 무기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목격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바주카를 운용하는 병사가 용기를 내어 접근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그는 훗날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겼습니다. 2.36인치 로켓을 600m 거리에서 사용하면 북한군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으니 겁먹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미 고문관에게 배웠다. 하지만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차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군이 사용했던 M9 바주카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이탈리아군 전차를 상대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일부 전장에서 효과를 발휘해 대전차 무기로서의 성능이 입증된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6.25 당시의 상대는 소련에서 개발된 T-34 85였습니다. T-34 85는 주포와 장갑이 강화된 후기형 모델이었으며, 여기에 경사장갑을 채용하고 있어 바주카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군은 북한군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으며, 6월 28일 공두시 서울 동대문구 홍릉 지역에 우회 기동으로 침투해 들어온 전차 2대를 발견하자 서둘러 한강 다리를 폭파해야 했습니다. 한강다리 폭파로 인해 수많은 병사들과 장비들이 강 이북 지역에 고립되었으며, 이날 서울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북한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 점령에 큰 공을 세운 제105 전차여단은 현재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이라는 부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된 것이 결코 빠른 시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군 전차 부대는 전차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군을 상대로 하루 62km를 진격했던 반면 북한군은 별다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국군을 상대로 하루 24km를 진격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최고 속력 53km인 T-34를 제대로 운영했더라면 38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인 48km는 전쟁 개시 당일에 주파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역사가 러셀 하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만일 북한군이 구데리안 장군과 같은 전격전을 운용했더라면 미군이 부산에 도착하기 전에 한반도를 석권했을 것이다. 북한군의 진격 속도가 이렇게 늦은 데에는 전차 부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보병부대에 배속시켜 보병과 함께 느린 속도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소련군이 제시해준 작전 계획에는 전차 부대로 신속한 기동을 펼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 계획을 일선 부대의 지휘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쟁 당시 북한군은 총 21개의 보병 연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중 10개의 연대가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 부대였으며 실제로 북한군 4사단, 5사단, 6사단, 12사단장은 조선족 출신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국공내전에서 보병 위주의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전차를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전격전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실행할 능력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결국 전차전 개념에서 보았을 때 북한군의 서울 점령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침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은 한반도에 공산화를 막기 위해 군대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우선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24사단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송기를 이용해 제일 먼저 도착한 스미스 대대가 오산에서 북한군을 상대하게 되는데 당시 미군은 23.6인치 바주카로 T-34를 충분히 격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면서 그 기대는 무너지게 되는데 T-34는 바주카포 22발을 맞고도 멀쩡히 기동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 특임 부대는 60명이 전사하고 82명이 포로가 되는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이후 대전차 무기의 위력 부족에 당황한 미군은 800발의 대전차 지뢰와 900문의 3.5인치 슈퍼 바주카를 서둘러 공수해왔으며 일본에 배치되어 있던 M24 전차 8대를 부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M24 채피는 경전차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T-34를 상대하기에 성능이 부족했습니다. 미군은 일본의 도로와 교량이 M4 셔먼과 같은 중형 전차의 무게를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무게가 가벼운 경전차를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가장 먼저 도착한 전차는 M24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미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M24의 부족한 성능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기갑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역임한 그는 경전차가 중형 전차의 상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시 시찰 중 M24 전차 소대장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공격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유리한 장소에서 적을 지연시켜야 할 때이니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부대를 지휘하라. 하지만 혈기왕성했던 소대장은 그의 조언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1950년 7월 10일 중남 전이에서 미군과 북한군 사이에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졌습니다. M24 전차가 능선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남하하는 T-34를 향해 일제 사격을 실시해 선두에 있던 전차 한 대를 격파했습니다. 북한군 전차는 미군 전차에 등장해 잠시 당황하기도 했지만 곧이어 전투기동을 실시하며 반격에 나섰고 이렇게 1시간가량의 전투 끝에 승패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의 T-34는 총 11대 중 1대만이 격파되었고 미군 M24는 8대 중 무려 7대가 격파되었던 것입니다. M24 전차 소대와 함께 전투를 치른 미24 사단도 빠르게 붕괴되었으며 사단장이었던 윌리엄 딘 소장은 북한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전장에서 전차가 결코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미군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차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일본 도쿄의 병기 창고에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M26 퍼신 전차 세대가 발견되었는데 이 전차는 90mm 주포를 갖고 있어 T-34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는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전차를 수리한 후 부산으로 보내 M24 전차에 전차병들에게 인계했는데 그들은 간단한 사용 방법만을 익힌 후 즉시 진주 방면으로 실전 투입되었습니다. 8월 17일 마산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해병여단도 몇 대의 퍼싱을 지급받았는데 그들도 전차 사용법만을 익힌 즉시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북한군 4사단과 함께 4대의 T-34가 진입해 들어왔는데 미군 콜세어 전투기와 보병의 바주카 그리고 퍼싱의 공격에 적 전차는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로써 T-34 전차의 불사조 같은 신화가 드디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전차 지원이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전투에 투입이 가능한 5개의 전차 대대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했으며 전속력으로 항해를 실시해 15일 만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전차의 구성은 M4 셔먼, M26 퍼싱, M46 패튼 전차가 혼합되어 있었고 1950년 8월까지 500대, 12월까지 무려 1320대가 한반도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전세는 공군과 해군 그리고 전차 전력에 있어서 유엔군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게 된 반면 공세 종말점에 도달한 북한군은 전쟁 초반의 전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력을 확충한 메가더 장군은 전쟁의 양상을 한 번에 반전시킬 수 있는 대규모 작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